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 강태훈. 정혜승입니다. 11월 첫째 주 YBS 뉴스입니다. 지난 4차례 배양로 재창조 프로젝트 협의체 회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수들과 학교 측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우리 대학교 스팀승관 출입기자실에서 전날 발표된 연세대학교 배양로 재창조 프로젝트 협의체 성명서에 대한 학교 측의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배양로 재창조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의견이 거세지고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학교는 교수, 직원, 학생, 동문, 학교 측 대표가 각각 2명씩 모여 배양로 공사에 대한 찬반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연세대학교 배양로 재창조 프로젝트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달 8일부터 28일까지 4차례의 정기회의를 가졌습니다. 협의체는 학교 본부안과 연세 캠퍼스를 사랑하는 교수들의 모임의 대안을 청취했으며 의견을 검토한 결과 차 없는 배양로, 지하공간 개발에는 이견이 없지만 지하주차장 건설 위치에 대해서는 불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학교 본부는 경영대학 신축, 공과대학 증축 및 개축, SK국제학사 신축 등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추진돼야 할 건축공사의 법정 주차 대수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배양로 지하에 대형 주차장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며 이에 대해선 학생, 동문, 직원 대표 모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연사모 소속 교수들은 신촌지역 상생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우리 대학교의 성소인 배양로 지하가 온통 술집 차량들로 붐빌 것이라고 비판하며 차라리 야구장, 축구장이 있는 외곽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야구장, 축구장은 연세의 미래를 위해 남겨둬야 할 공간일 뿐 아니라 이미 2주 전에 체육대학 교수들이 야구장과 축구장을 그대로 보존해달라는 성명서를 제출했다며 농성장의 주인만 바뀔 뿐 아무런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외곽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한다면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이용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배양로 재창조 프로젝트 협의체 성명서를 작성하기로 한 29일 새벽 4차 회의 마감 시간까지 학교와 교수 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회의에 참석한 원로동문들은 심하게 화를 냈고 교수 대표들은 성명서 작성 도중 퇴장해 사실상 협의는 결렬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개인에 대한 어떤 인신공격성 그런 것들로 점철된 회의였습니다. 그런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낸다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들고요.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공청회 같은 것들을 해야 됐을 텐데 그런 공청회를 하지 않고 서둘러서 합의서를 발표했다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또 기자간담회에서 학교 본부는 공사가 하루 지연될 때마다 약 1억 5천만 원의 공사지체 보상금이 드는데 현재까지 총 7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보인다며 11월엔 반드시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천막농성을 철수시킬지에 대해선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농성을 풀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지도 협의체에서 논의가 된 건가요? 그 논의는 안 했습니다. 자진 철수에 대해서만 논의했고요. 그에 대한 결정은 어쨌든 학교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공사 진행과 관련해서? 그렇죠. 이제 당연히 학교에서 해야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을 그러니까 저는 무한정 설득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럼 이 단계에서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음을 얻어야죠. 협의체 연사모 소속 교수들은 협의체 의장을 맡았던 김원옥 교수평의회장의 요구대로 오는 15일 이전까지 학교와 교수 간 공청회가 2차례 마련된다면 천막농성을 철수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 학교는 아직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야심차게 출범한 협의체가 반쪽짜리 성명서만 남긴 채 해산된 상태에서 또다시 공청회가 열린다고 해도 의미 있는 협의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YBS 뉴스 도성호입니다. 송도학산의 외부인 출입 단속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목걸이 착용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학생들은 자율적인 생활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김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캠퍼스 RC교육원에선 기숙사 내 외부인 출입을 단속하기 위해 학생들이 기숙사 소속임을 증명하는 하우스 목걸이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들이 번거로움을 호소하며 이를 지키지 않자 학교 측이 무용지물이 된 규칙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8일부터 근로장학생이 기숙사 출입문 앞에서 목걸이 미착용자에게 벌점을 매기고 외부인 출입을 단속하기 시작한 겁니다. 2주 동안의 계도 기간 후엔 목걸이 미착용자를 외부인으로 간주해 이들의 기숙사 출입을 전면 금지할 방침입니다.
국제캠퍼스 종합행정센터 김창석 팀장은 학생들의 민원 처리로 경비대원이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빈번하다며 2인 체제를 시행해 외부인 출입 통제를 강화할 수 있고 이에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일 총학생회가 실시한 RC제도 개선 사항 여론조사에서 목걸이 착용제 반대 여론이 거셌던 만큼 사전 공지 없이 목걸이 착용제의 단속이 강화되자 학생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 고등학교입니까? 목걸이 안 찬다고 벌점 5점 막 이런 거 매기는 게 사실은 뭐 중고등학교 때 등교할 때 정문에 학생주임이랑 선도부도에 애들 서 있는데 벌점 기준표를 보면 목걸이 착용에 대한 내용은 누락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의로 벌점을 받은 목걸이 미착용자들은 우리 대학교 종합행정센터가 규정한 3점이 아닌 벌점 5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속 자체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기숙사 3동의 출입문 총 8개 중 3곳에만 근로장학생이 배치되기 때문에 다른 경로로 외부인이 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단속의 실효성이 의심가는 상황에서 경비대원이 같은 위치에서 근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장학생 30명을 추가 고용해 오전 5시 반부터 오전 1시까지 교대로 배치한 점도 인력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30일 총학생회 측이 국제캠퍼스 종합행정센터와 신촌캠퍼스 언더우드 본관을 항의 방문해 목걸이 착용제 폐지와 실질적인 기숙사 보안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학교 측은 경비 인력 확충과 중앙도서관 출입 시스템 도입 등 보안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 측의 조치가 얼마나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YBS 뉴스 김소희입니다. 세안에서 몇몇 학생 단체들이 총학생회 사전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기존 선거 시행 세칙은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학생회 선거가 치러지는 11월, 백양로엔 여러 학생단체들의 자보가 게재돼 있습니다. 아직 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후보자 모집 공고가 나오지 않았으나 몇몇 학생단체들은 총학생회 출마를 전제로 하고 사전에 단체 홍보나 자기 PR의 성격을 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자보나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하는 단체인 정오자보, 역지사지 캠포터블, 그리고 자유연세인연합 중 정오자보는 인터뷰를 통해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는 선거에 출마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래로부터 학생들의 목소리를 문제 제기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캠퍼터블은 그 구성원을 통해 직접적으로 총학생회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자유연세인연합은 포커스 온 스토리나 캠퍼터블, 사회대 운동권이 아닌 자신들이 연세인의 권리를 대변하겠다는 문구로 총학생회 선거 출마로 간주될 수 있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선거 전 대자보나 현수막을 통한 활동들에 대해 우리 대학교 커뮤니티 세연넷에선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사전 선거 운동이 아니냐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학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물론 바람직하긴 한데 저렇게 자보를 통해서 벌써부터 사전 선거운동처럼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우리가 기성세대의 정치 행태를 접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총학생회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아직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지도 않았으며 선거 시행 세칙 역시 11월 1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선거 시행 세칙이 확정되더라도 작년과 같은 방식으론 이런 사전 PR과 같은 성격을 지닌 대자보나 현수막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학생회 측 15장 86조의 선거 시행 세칙에선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했는데 이러한 정의로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린 후에 이름만 바꿔 선거에 출마할 경우 제재하기 힘듭니다. 학내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선거는 공정해야 하는 만큼 선거 기간에만 짧게 활동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매년 새로 지정되는 선거 시행 세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완적인 제도나 기간을 갖출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YBS 뉴스 권영석입니다. 제25대 총여학생회 더호의 주최로 열린 반성폭력 학칙 논의를 위한 공청회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논의가 오고 갔습니다. 이수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일 연세대학교 종합관
제25대 총여학생회 더 호의 주최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2013 연세대학교 반성폭력 운동의 일환으로 열린 이 공청회에서는 학생 단위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제정된 반성폭력 학칙을 공론화하고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것인지 논의했습니다. 총여학생회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학내 성평등 상담실에 16건의 사건이 접수됐고 831회의 상담이 이뤄졌다며 성폭력 사건 신고율이 10% 미만인 사회 현실을 고려할 때 실제 사건의 수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 대학교 반성폭력 학칙의 역사와 의미 본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는데 수차례에 걸친 성폭력 대책위원회 끝에 13년 전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됐고 학칙의 존재 자체가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며 학내 성폭력 사안의 문제 해결 및 공론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칙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반성폭력 학칙이 있음에도 우리 학교에는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서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세대학교 역시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논하는 자리는 좀 적지 않았나. 이후 총여학생회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종결된 사건을 공개함으로써 학내 구성원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존재를 인지해야 한다며 사건 공개의 방법론에 대해 학우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학우들이 사건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구체적인 사건 공개의 방안, 사건 공개에 의한 피해자의 신상 유출 문제, 학내 성폭력 의식 변화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성폭력 생존자들이 공개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맞고 또 학칙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맞지만 일단은 연체인들 여론을 고려해서 성폭력 사건의 숫자부터 점진적으로 공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성폭력 없는 캠퍼스 구축을 위해 열린 총여학생회 공청회.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우리 대학교가 학교의 이미지 실추가 아닌 학생들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성폭력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공론회장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YBS 뉴스 이수원입니다. 우리 대학교 총무처에선 2013학년도 2학기 등록금 사회 분할 납부 신청자를 대상으로 4차 분납을 진행합니다. 등록 기간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이며 등록금 구리소 출력은 학사포탈 서비스에서 4일부터 가능합니다.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자는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 제적 사유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캠퍼스에는 가을물이 한층 더 짙어졌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인 만큼 연생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연생 여러분